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율동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신진림입니다. 저는 오늘 글로컬 시대를 여는 디지털 기반 학생의 의사소통 중심 영어 수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선생님들께 퀴즈를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보시고 내가 몇 문제 정도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셀프 체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그리고 팽토 관련한 문제를 냈는데 쉬운 것 같지만 나름 100점 맞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사실 100점을 못 맞거든요. 팽톡을 지금 3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저는 팽수를 팽톡이라고 부르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거든요. 팽수가 아니 팽톡으로 제가 이름을 자꾸 바꿔버려서 저에게는 이 팽수가 팽톡으로 인식이 되는 거는 이제 팽톡과 같이 3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인데 여러분도 아마 팽톡을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하신다면 팽수가 아닌 팽톡이 먼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팽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 역량 영어 의사소통 역량인데요. 의사소통 역량은 사실 2015도 마찬가지로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영어에서 가장 핵심은 말하고 듣고 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이겠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먼저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수업을 연구하고 할까 하다가 제가 처음 영어 전담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교육과정 분석이었어요. 계속 담임만 맡다가 영어 전담을 맡으니까 오히려 정말 제가 신규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던 영어과 강론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영어과 강론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대략적으로 영어 수업을 어떻게 강조해서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를 조금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다 영어 수업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교육과정을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보시면 여기 보라색 부분, 여기 핑크색 부분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만 보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강론을 제가 몇 번을 보고 총론도 많이 봤는데 결국 총론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영어과 강론에도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개별화 수업이에요. 학습자 맞춤 개별화 수업. 그리고 스스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학습자 주도성과 관련된 거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학습자의 주도성입니다. 주도성은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삶의 문제도 스스로 발견하고 그리고 삶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오류를 점검하고 수정하면서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고 개선하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서 저도 제가 다 떠먹여주는 수업이 아닌 학생이 무언가를 삶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이런 부분에서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고 지도 안내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영어에서 추가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영역명이에요. 이해와 표현으로 나뉘었어요. 원래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4가지였다면 이제는 아예 이해, 표현 2가지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말 그대로
시전으로 따지면은 읽기 그리고 듣기겠죠. 그래서 읽고 들으면서 이해하는 거를 총체적으로 이해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눈여겨보실 것은 시청감 이미지를 보는 것이 추가되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제는 단순히 읽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이해한 요소라고 본 거죠. 디지털 시각화 자료, 그리고 온라인에서 보면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표현을 보시면 제시하기가 추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그 다음에 쓰는 것이 다가 아닌 무언가를 제시하는 거죠. 시각화 자료를 만드는 것도 여기에 표현이 되는 거고요. 영어로 무언가 이제 표현 프레젠트를 만드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 능력이라고 본 것이고요. 이는 제시하기란 시청각 이미지는 디지털 기반 수업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영어는 말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기초 소양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간에 실제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착안해서 학생들끼리 서로 말하는 것을 활용해서 ESL 환경에서 영어 사용을 할 수 없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반복학습. 초등에서는 특히나 반복학습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한번 사용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그거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중등과 다르게 초등은 정확성보다는 문법이나 스펠링 조그만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해 가능한 발화의 수준 그리고 쓰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오류를 고치려고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조그만 오류를 가지고 하다 보면 아이들은 자신감을 어느새 잃고 영어를 싫어하게 되고 어렵게 생각하게 되고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과정에서 자세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멀티미디어 도구, 그 다음 에듀테크 활용 강조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뭘 하라고 했냐면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도구와 에듀테크는 정말로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저희가 예전처럼 직접 손으로 쓰고 하는 시간을 단시간에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평가, 채점 또한 그냥 버튼 하나로 바로바로 채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습을 영어로 말하기 듣기 할 상대가 없어 AI와 대화하고 그리고 에듀테크 활용해서 AI로 게임하고 즐기면서 이렇게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삶과 연계하는 거예요. 요거는 IB 교육,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역량 중심 교육 과정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삶과 연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배운 내용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학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현실에 적용할 기회를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현실은 영어를 배운 걸 써먹을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개정 교육 과정을 보셨고요. 저희 학교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Sungkyun, I can count on you. What do you think of studying English? Oh, I think it's very interesting and funny. 영어의 시작은 자신감이라고 무언가 계기가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계기를 좀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저희 학교는 작년에 EBS 교육부 교실 대형 프로그램에 1화로 소개가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초등 영어 수업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방송이 되었는데요. 저랑 학생들 모두에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정말 소중한 추억이 많이 만들어진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가 1화로 방송이 돼서 아이들이랑 정말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총 25부작으로 방송이 되었었는데 그 중에 제 아이들이 선생님 저희 1화로 방송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정말 1화로 방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자신있게 말하는 거 그리고 주제가 자신감 있게 말하는 톡톡 영어 수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방송이 소개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저희 학교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에서 가장 먼저 제가 영어 전담을 하면서 시작했던 게 바로 AI 팽톡입니다. AI 팽톡은 교육부와 EBS 공동 개발 영어 말하기 듣기 프로그램이고요. 무료이죠. 그래서 학교의 예산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선생님께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만 사용은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도 자기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적으로 학습할 경우 학습 기록이나 누적 등을 자기가 보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다 선생님의 지휘하에 조금 더 관리를 받고 싶다 하는 경우는 AI 팽톡을 학교에서 개설하고 학교 코드를 발급해서 배부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따 선생님께서 보시겠지만 학생의 개별 학습 속도, 학습 현황, 그리고 출석 현황, 얼만큼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등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요거는 말하기, 듣기에 특화된 에듀테크 활용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수업 에듀테크 도구가 있지만 AI 팽톡은 영어를 기반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수학, 과학은 사용이 안 되고요. 영어에 나는 특화돼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AI 팽톡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팽톡을 위해서 저는 제일 가장 먼저 한 것은 준비물 체크, 그 다음에 환경 구축이었어요. 먼저 회원 코드 발급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생 1인 1태블릿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 이제 1인 1태블릿 환경 구축하고자 힘을 써왔고요. 학습자 맞춤 개별 학습을 위해서 학급별로 학생 1인당 하나의 태블릿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팽톡 활용 학습이 조금 더 쉬웠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다만 팽톡이 아직 조금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구글 크롬북에서 활성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 크롬북이 아닌 뭐 갤럭시나 뭐 아이패드 같은 다양한 태블릿에서는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원코드 발급은 여기에 EBS 잉글리시 홈페이지에서 들어가 보시면 LCMS라는 배너가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학생 회원코드를 선생님께서 발급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그걸 치고 들어가서 학습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AI 팽톡으로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그냥 재미로 하는 것보다는 재미와 학습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유도를 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수업에서도 그냥 단순히 듣고 말하기 하면 어느 순간 한 2번, 3번 하다가 처음에는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2번, 3번 하다가 보면은 이제 흥미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학습 효과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학습지를 같이 학교에서 교과 시간에 활용하시거나 뭐 숙제를 내주실 때 이 학습지를 활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실제 배운 내용을 그냥 배우고 끄고 정말로 온 오프가 돼요. 팽톡이랑 들은 거 얘기해요. 그렇지만 팽톡을 로그아웃 하는 순간 갑자기 또 떠오르지 않거나 기억이 안 나는 경우, 또 컴퓨터를 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오히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학습지 기록을 해놓은 것을 바탕으로 내가 다시 떠올리고 수시로 확인하고 성찰 개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습지를 팽톡 사용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바꿔가면서 적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했다면 동그라미, 팽톡을 했다면 동그라미 뭐 이렇게만 했다면 두 번째는 팽톡이 선생님 어떻게 이번 단원이 하이 다빈인데요. 하이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공부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제가 한 명 한 명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내가 공부할 곳을 찾는 활동으로 시작했다면 이번에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학습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원명과 어디로 학습을 해야 될지 내가 팽톡 안에서도 뭐 버튼 많이 있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먼저 찾아 적고 그 다음 팽톡에 있는 순서대로 학습을 한 것을 여기다가 기록을 합니다. 사실은 적절히 온라인, 오프라인을 믹스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입니다.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서로 우리 반 친구들의 이름을 다 적고 이 친구랑 내가 이 대화 연습을 핵심 표현을 대화했다면 동그라미를 치는 형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이 내가 한 활동을, 내가 이번 단원에서 공부한 활동, 그리고 팽톡으로 공부를 얼만큼 적극적으로 했는지를 스스로 셀프 체크하는 것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팽톡 학습을 위해서 영어 교실 환경을 아까 제가 먼저 구축을 했다고 했는데요. 팽톡의 메인 캐릭터가 바로 펭수죠. 펭수는 참 다양하게 좀 귀엽게 이 캐릭터가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EBS에도 많이 있고요. 인터넷도 많이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저희 이제 학교 영어 교실이 되게 오래됐어요.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영어 교실을 미래 영어로 바꾸고 싶고 뭔가 영어 교과 교실을 특성화 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단순히 영어만 타닥타닥 붙여놓는 게 다일까, 지구본을 갖다 놓을까 막 고민하다가 펭수를 활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펭수를 활용한 현수막을 제작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펭수랑 좀 친해질 수 있도록 해서 팽톡 학습을 유도하는 효과까지 하고 모든 활동을 했을 때 영어실에서 포토존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잘 나와요. 애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교장 선생님과 사진을 찍고 또 우리 학교가 선도학교가 되었어요. 같이 기념사진도 여기서 찍고 아이들 표정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고 상을 주는 것과 그냥 주는 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포토존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현수막 같은 것도 제가 자체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체 제작을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패들렛으로 제가 자료를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 여기 이제 학교명 이 정도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이렇게 대형 펭수가 있어요. 이 대형 펭수가 영어실 문 앞을 자리 잡고 있어서 애들이 막 쉬는 시간에 와서 눈도 만지고 코도 만지고 이 앞에서 기념사진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학교에 연수를 오신 선생님들 또 여기서 사진을 찍고 가세요. 왜냐면 이렇게 대형 펭수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 대형 펭수는 이제 EBS에서 제가 선물로 받은 건데 작년에 EBS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어요. 저는 2년 연속 수상을 했는데 2023년, 2024년 그래서 EBS에서 이렇게 저희 학교에 대형 펭수를 선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올해도 공모전을 진행한다면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뜻깊은 선물이 될 수가 있어요. 먼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잠깐 맛보기로 어떻게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영어 시간에 구현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처음부터 좀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작년부터 제가 사실 클래스업 교실을 진행을 하면서 혁신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교실을 많이 봤는데 이런 이 의자 배치는 처음 봐요. 네. 이게 일부러 저렇게 하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아이들이 대화하는 게 주가 되는 수업이 많다 보니까요. 직접 마주보고 마주보네요. 네, 마주보고 대화하는 형식을 수업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게 사실 이렇게 둘이서 마주보게 되는 거가 사실 이렇게 소통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럴 때 눈도 이렇게 서로 마주볼 수 있고 네.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는 거를 최대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해서 배치를 하신 거잖아요. 네. 저 배치는 좀 맞선 볼 때 배치가 맞선 누구나 집중할 수 있는.
여기 보신 것처럼 저희 학교는 먼저 환경 중에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면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업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약간의 아이디어 발사, 생각의 전환을 했어요. 책상이 항상 이렇게 나란히 있는 책상 배치를 이렇게 마주보게 바꿔주는 것만 했는데 그 효과는 정말 엄청났어요. 이렇게 보시면 주인공이 선생님의 주인공이 아닌 친구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주인공이 선생님에서 서로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주인공은 얘, 이 친구에게 주인공은 이 애가 되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책상 배치였어요. 또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학생들의 태블릿 환경,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의 질이 엄청 올라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책상의 가운데에 서로의 태블릿을 세워놓게 되면 서로의 활동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간섭이 줄어듭니다. 친구 걸 보고 할 수가 없는 환경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 이 옆에 친구 거를 보기까지 이만큼의 거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짝이었다면 바로 보고 할 수가 있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 친구와도 거리를 두고 수업을 할 수가 있어서 개별 학습을 할 때 간섭이 최소화됩니다. 또한 선생님이 이 가운데 또 여기 요 중간중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의 개별 학습 상태를 파악하기 매우 쉽습니다. 저는 수업할 때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는 편입니다. 이렇게 앞에만 서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닌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계속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 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두 친구가 얘기하는 거를 제가 직접 보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를 통해서 선생님도 학생을 자세히 더 가까이서 이 두 친구가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도움도 바로바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고요. 디지털 기반 학습이기 때문에 태블릿을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이 배치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태블릿으로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책상 자기 앞에 교과서, 노트를 놔두고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해요. 그래서 태블릿이 필요할 때는 바로 태블릿 활용하고요. 그리고 태블릿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바로 교과서와 노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이렇게 모아두기 때문에 학생들이 계속 만지거나 하지 않고요.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돼서 이제 최소화합니다. 서로의 집중력을 최대화하고 또 딴짓할 확률을 최소화하는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를 되게 추천드리고요. 모든 활동할 건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네모드 4명, 6명 그래서 모둠 활동하기에도 편합니다. 모둠으로 만드는 것도 그냥 옆으로 책상 쭉 붙이면 되기 때문에 책상을 돌리거나 구도를 바꾸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변형도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희는 시험 볼 때 따로 가림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도 사실 디지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로 단어 시험 또는 문장 시험도 볼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아이들이 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가림판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 아는 지인 선생님 학교에는 이렇게 터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도 활용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경우는 아이들이 직접 터치를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영어 교실 펜톡으로 귀엽고 쉽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마스와 펭수가 같이 있게, 그리고 할로윈 때는 할로윈과 펭수가 같이 있게끔 구성을 해주시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특별한 영어 교실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펜톡에는 토픽월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펜톡의 메인 화면이거든요. 메인 화면 들어가 보시면 이 중에서도 토픽월드에 들어가 보시면 교과서 단원의 핵심 표현을 연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요 학생들이 단어 게임, 그리고 나만의 펭수 꾸미기, 나의 기록관, 여기서 좀 눈여겨보실 거는 친구 기록도 확인할 수 있어요. 뭐냐면 랭킹입니다. 이번 주에 내가 우리 반에서 현재 얼마큼 공부를 하고 있는지 1위부터 5위까지 쭉 보여줘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보여주냐면 실명이 아닌 닉네임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율동초 뭐 예를 들면 내가 닉네임이 율동초 뭐 율동초 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야 율동초 제니가 누구야? 걔 1등이던데? 서로 막 궁금해하면서 얘기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순위를 확인해보고 누군지 맞춰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1등이 제니인데 제니 누구니? 누굴까 얘들아? 이렇게 물어보면 돼. 이런 애들이 또 누구일 것 같아 하면서 그냥 처음에 자연스럽게 수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사진으로도 단어를 수집해서 영어 단어를 공부할 수도 있고 해서 학생들이 되게 쉽고 재미있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3, 4, 5, 6학년을 대상으로 AI 펜톡을 활용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호응도가 높은 건 몇 학년일까요? 네, 맞습니다. 3학년이에요. 학년이 어릴수록 훨씬 더 효과가 좋았어요. 그리고 훨씬 더 몰입도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3학년부터 이걸 시작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 학교에 같은 경우는 정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갈수록 조금 흥미도가 떨어져요. 그렇지만 반대로 3학년 아이들, 4학년 아이들은 정말로 재밌어하고 정말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3, 4, 5학년에는 지금 영어 학습 부진화가 없습니다. 정말 큰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I 펜톡을 활용해서 첫 번째로 AI 펜톡, 사람이 아닌 디지털과 먼저 학습을 하면 학생들은 자신감을 키웁니다. 그리고 사람 친구, 그리고 사람 선생님과 대화하고, 그리고는 교실 밖에 뭐 엄마, 아빠 또는 친척 또는 뭐 친구, 이웃 누구든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경험이 학생들의 자신감을 정말 많이 업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활용을 하고 디지털 기반 학생의 자신감을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연습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수 학습을 수업 중에 진행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친구랑 대화, 그리고 대화했어. 대화를 완료했으면 친구 일단 서연이랑 대화했어? 동그라미. 나 호진이랑 대화했어? 동그라미. 이렇게. 내가 먼저 할게.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무슨 이름이? I think he's happy. 옆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학생들은 태블릿과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고 얘기를 나눈 걸 바탕으로 앞에 있는 짝과도 대화를 나눕니다. 옆에 보시면 또 학습지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펜톡으로 학습하고 또 기록해 놓은 것도 자기의 효과적인 학습 도구가 되어서 학생들은 태블릿도 보고 학습지도 보면서 친구와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사용한 학습지의 내용을 보시면 학생들이 디지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과 그리고 종이, 학습지를 함께 사용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디지털도 매우 좋지만 디지털만으로 하는 거에는 학생이 삶과 하기에 조금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런 학습지가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빈칸 하나가 가지는 힘이 되게 크거든요. 여기 빈칸에 내가 대화한 친구들의 이름을 직접 적어보고 또 친구에게는 갔을 때 지금 배운 표현뿐만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도 뭐 감정을 물어본다던가 다른 표현으로 친구와 한 번씩 대화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과도 대화를 해보고요.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구나 또는 이웃 누구나 대화를 한번 하고 여기에 적는 칸인데 대부분 아이들은 누구를 적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은 엄마, 아직까지 저는 아빠라고 적는 친구들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엄마, 그리고 또 가끔 외국에 친척이 살고 있어요. 외국에 있는 사촌과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양하게 학생들이 선택해서 대화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휘력인데요. 어휘력 학습을 디지털로 할 수 있지만 어휘력은 가장 기본이 돼요. 의사소통할 때 단어를 모른다면 학생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하잖아요. 이 부분은 학생이 정말 성장을 위한 자기 개선, 자기 성찰의 도구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단어를 몇 개 정도 외웠는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기에는 영어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디지털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해서 쉽고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데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경기도 인공지능 기반 통합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을 활용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다른 에듀테크 도구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바로바로 채점할 수 있는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 학습지 결과를 보면서 스스로 성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죠. 스스로 성찰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체크하고 자기만의 이유를 적어보면서 나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없는지, 내가 좀 부끄러운 점은 없는지,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뭘 잘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되돌아보고 여기 기록합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학생마다 학생 개별 맞춤형으로 어떤 친구들은 한국말로, 어떤 친구들은 영어로 적습니다. 이거는 학습 영어 레벨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적습니다. 이 이유를 적으면 학생들이 거짓말하지 못해요. 정말 솔직하게 자기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고 솔직하고 아주 엄격하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다양하죠. 생각보다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이유를 적는 칸이 너무 작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유를 생각보다 많이 적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어민 협력 수업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원어민 직접 한국인이 아닌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를 해봅니다. Do some activities at the start of class. So I might ask you, what do you think of soccer, right? I think it's 우리 JM 티처와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크리스와 함께 원어민 발음도 좀 들어보고 그죠? 원어민에게 얘기도 걸어보고 이렇게 실제로 원어민 선생님과도 대화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삶에 적용하는 연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I watch the movie. What do you think? I think it's happy. How are you feeling wait a minute. I think it's very delicious. 종이를 뽑아주세요. 몇 번이에요? 숫자 몇 번? 다 같이 승주한테 얘기해 줄 거야. 승주는 친구들한테 Where is my seat? 물어보세요. Where is my seat? 자, 이렇게 학생들이 실제로 교과서에 있는 표현을 실제 교실에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했는데요. 이 학생들은 배운 표현을 자주 반복해서 활용하면서 자신감을 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배운 표현은 역할극입니다. 여기 초점을 읽어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역할극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역할극인데 그냥 평범한 역할극 아니야. 무슨 역할극? 인생. 역할도 너희 마음대로, 그 다음에 대사도 너희 마음대로. 단, 룰은 하나. 아, 핵심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군요. 그것도 활용하는 그런 기회네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역할극을 할 때 빈 종이만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운 표현을 가지고 실제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직접 대본을 작성하고 사용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조금 배운 표현을 확장해서 자기가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학교 밖에
그리고 다양한 세계 속의 상황에 적용해보는 경험을 갖도록 했습니다. AI 팽톡을 사용해서 좋은 점 두 가지는요.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개인별로 수준을 맞춰서 수업을 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개인 학습을 교사가 파악하기 쉽고요. 또 로그인 문제가 자주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로그인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힘들 때 이렇게 개별적으로 태블릿을 주고 로그인 해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팽톡이 매우 익숙해졌다 그러면 개인별로 스스로 조작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 학습을 같은 공간에서 각자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수업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 중에 딴짓하고 있는 친구들,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보통의 전체 수업을 했을 때 중간중간에 딴 생각하는 친구 아니면 딴짓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두 명 보일 법도 한데 디지털을 활용하고부터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별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개인별 수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두가 함께 하나의 교실에서 수업할 때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룹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룹별로는 언제 하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디지털 도구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고 학습자마다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 그룹별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쫓아갈 수가 있거든요. 또래가 좋은 동료이자 코칭을 해주는 선생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태블릿이 1인 1 태블릿이 안 되고 몇 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몇 명이서 묶어서 선생님이 태블릿을 하나 주시고 수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로우 레벨 친구들을 끌어올리고 싶다. 이 로우 레벨 친구들의 특징적인 점은 말하기를 매우 두려워하고 혼자서 뭔가를 발화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이런 경우에 같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AI 팽톡을 수업을 운영하면서 모아놓은 자료들 패들렛에 이렇게 정리해 놓았어요. 선생님들께서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수업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 찍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가 안내장, 환경자료, 그 다음 수업자료, 그 다음에 저희 수업 지도안까지 그리고 가이드까지 넣어 놓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디지털 기반 학습자 맞춤형 영어 수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은 여기서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여기 수업 나눔을 했을 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했던 깊이 있는 수업과 영어 수업을 접목해서 깊이 있는 잉글리시 수업을 가지고 토론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그 관련된 자료도 여기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러닝은 선생님들께서 비슷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하이러닝은 이제 경기도에만 있기 때문에 팽톡과 저는 같이 접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패들렛이 유료라서 그 부분을 하이러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패들렛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팽톡에서 기록을 학생별로 보여주는 단점이 있어서 예를 들면 홍길동의 기록만 제가 한 번에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홍길동도 보고 싶고 예를 들면 뭐 다른 친구의 기록도 한꺼번에 우리 반 친구의 기록을 한눈에 보고 싶은데 그게 이제 팽톡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패들렛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패들렛에 이렇게 자기 기록을 인증샷을 올리거나 또는 이렇게 자기가 이번 단원을 다 학습했는지를 인증샷을 올리게 되면 선생님께서 한 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노트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숙제에 이렇게 인증샷을 올려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학습을 하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쭉 되는데 이번 단원 다 했는지 인증샷을 올리세요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저는 한 번에 이 화면 하나만 보고 다 했는지 누가 안 했는지 쉽고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외에 에듀테크에 없는 기능들을 선생님들께서 각자 그 학교나 지역 사정에 맞춰서 다양한 에듀테크의 기능과 팽톡의 기능을 결합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장점들을 속속 모아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러니에 이런 다양한 컨텐츠가 조금 더 나와 있어서 이걸 또 추가적으로 팽톡에서 부족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왜냐면 이제 팽톡이 기본 학습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심화 과정이 필요한 친구들은 다른 에듀테크 도구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또 특색 프로그램으로 이제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를 하게 된 그 기반에는 학생들이 영어로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팽톡으로 학습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서 그 배운 표현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는 원어민과의 선생님과의 대화를 또 더 확장해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 국제교류 수업을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의 국제교류 수업과 다르게 학생들과 매칭 단계부터 실제로 학생들과 같이 했어요. 그래서 패들렛에 직접 우리 국제교류할 나라들을 우리가 같이 찾아보자 해서 직접 편지를 써서 우리랑 같이 국제교류 하자라는 편지글을 쓰고 그걸 패들렛에 올려서 제가 그걸 이제 PDF로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려서 직접 매칭까지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멘티미터 도구를 활용해서 학생들과 이런 설문조사로 우리 국제교류 어느 나라랑 하고 싶어? 이런 것도 학생들에게 멘티미터를 링크를 활용해서 이렇게 직접 한눈에 파악을 해보았고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는데 학생들의 표정이 매우 밝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의 표정 보셨나요? 저거는 정말 연출이 아니라 학생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들은 실시간으로 세계인과 만난다는 게 지금은 너무도 당연한 것 같지만 교실에서 만나는 경험은 정말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해줄 수 있고 실제로 영어로 대화를 해보면서 이렇게 영어가 중요하고 영어를 잘하니까 이렇게 좋구나 하는 동기부여가 정말 확실히 되었던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국제교류 수업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세계인과 만나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을 수 없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하고 뭐가 기억에 남았는지 이런 것도 디지털로 수집하고 조사해서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고양시 관내 친구들에게 디지털 기반 AI 팽톡 학습도 알려주고 하이러닝 학습도 알려주고 그리고 주말에는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체험 중심의 수업을 통해서 실제로 원어민 선생님과의 대화 시간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중에는 제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자주 만나지 못하는 점을 디지털로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기반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주중에 개별적으로 팽톡이랑 학습을 하고 와서 배운 표현을 실제로 주말에는 저와 원어민 선생님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금 현재 출석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앞으로는 미래 교육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점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효과성을 체감했고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로 정말 현실화할 수 있다는 조금 자신감을 갖게 된 활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공유학교라는 새로운 학교가 팽톡이 개설이 됐어요. 이건 전국 최초로 운영을 하는 거라서 제가 이제 EBS에 실제로 EBS와 협의를 통해서 이제 공유학교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체하진 않지만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주중, 주말 언제든지 이와 같이 영어 공유학교를 통해서 주중에는 원어민이 없는 환경에서 학생들이 집에서 자기주도적으로
디지털로 AI 팽톡과 영어로 대화하고 주말에는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학습의 빈틈을 메워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교육감 초청 수업까지 운영할 정도로 교육감님도 초청하고 해서 이러한 영어 공유 학교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의 학습 부진화가 20명에서 3명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직접 체감하였습니다. 디지털로 활용해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가장 효과가 컸던 그룹은 3학년입니다. 3학년 때부터 AI 팽톡으로 공부를 한 친구들은 현재 3, 4, 5학년인데 3, 4, 5학년에는 학습 부진화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되게 큰 중요한 점을 시사해 주는데요. 조금 저학년일수록 학습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3학년부터 꼭 팽톡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생들의 소감을 간단하게 조사해 보았는데요. 학생들은 영어 실력이 난 많이 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한 친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로 개별적으로 연습을 한 게 정말 학생들의 자신감에 가장 어려운 문턱을 좀 낮춰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도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수업이 바로 디지털 기반 수업인데요. 선생님도 디지털 역량을 길러줄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수업을 좀 더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운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의 학습 결과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빠르게 선생님께서 확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교사 모두에게 좋은 학습 환경은 디지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은 5분만 사용하셔도 돼요. 꼭 1시간 내내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듀테크 수업 많이 질문하시는 것만 잠깐 모아봤거든요.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 모두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디지털 기반 영어 학습 실천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영어 수업, 영어 의사소통 함량을 위한 디지털 기반 영어 수업을 지금부터 한번 모두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